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붉게 좀 피바다로 다시 또 물들면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의 한숨을 또 내실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장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또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또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먼저 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 제가 요 기준으로 3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요 20일 이평선이 보시는 것처럼 어제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어제 살짝 요 20일 이평선을 걸치고 마감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하락을 해가지고 결국엔 이 20일 이평선을 깨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어제는 좀 걸쳐서 마감을 했고 과연 오늘이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까 이것을 좀 말아 올리는지 아니면 여기서 더 낙폭을 키우는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좀 오늘이 꽤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,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20일 이평선을 요때 이 바이낸스가 그때 이제 뭐 40억 달러 벌금 내고 또 CEO가 물러서고 했던 그 이슈 때 이렇게 20일 이평선을 깨고 마감을 해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하루 무너지긴 했지만 결국에 그 다음날에 바로 말아 올리면서 지금까지는 여태 이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 20일 이평선을 계속 또 지켜주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아래 꼬리가 요 21선 밑으로 이렇게 또 나온 적이 은근히 있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이 아래 꼬리도 이 20일 이평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또 계속 보여왔습니다. 그런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아래 꼬리가 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적이 몇 번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이것을 다 말아 올리고 종가를 또 마감을 했었어요. 그런데 이 이더리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어제는 좀 비교적 크게 아래로 마감을 했고 또 지금 역시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지금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봐서도 이제는 정말 이 거의 한 2달간의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상승만을 해왔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걸 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알트 시총, 그러니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보여주는 건데, 그래서 요때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상당 기간 동안 상승만을 하다가 또 한동안은 이렇게 횡보를 보이기도 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또 12월이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다시 요 횡보의 구간을 보이고 있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이 박스권을 살짝 또 하방으로 돌파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장이 뭐 급격하게 뭐 빠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조금씩 이렇게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뭐 그야말로 오늘 또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이 암호화폐 시장까지 진짜 또 추워지면서 그야말로 좀 이 살얼음판을 좀 걷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데 정말 이럴 때일수록 단기가 아닌 좀 거시적으로 이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야지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, 그리고 큰 그림을 알아야 내가 이런 장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럼 요것을 보시면 요게 USDT, 그러니까 테더의 도미넌스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요 테더의 도미넌스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아니면 뭐 이더리움 또 이 XRP의 뭐 도미넌스를 체크를 하긴 했지만 요 USDT는 그렇게 또 자주 또 관찰하지는 않았던 지표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이 테더의 도미넌스가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상당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보시면 요때
그러니까 2021년도 이때가 이제 지난 사이클의 대불장인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.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반대로 이 USDT, 그러니까 테더의 도미넌스는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. 그 이유로는 당연히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, 이 테더로 코인을 사게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이 테더는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추측을 또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반대로 또 비트를 팔고 현금화를 하게 되니까 이렇게 테더의 도미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을 하니까 이 테더의 도미넌스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또 2022년 들어서 이렇게 큰 대하락을 하게 되니까 테더의 도미는 또 반대로 이런 상승을 또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정말 거의 정확할 정도로 이 데칼코마니, 그러니까 딱 접으면 서로 딱 맞물릴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테더의 도미넌스가 어떠냐, 그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는 동안 이 테더의 도미넌스는 그래도 큰 변화가 있지는 않고 오히려 살짝 이런 상승을 또 보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한 25K에서 44K까지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이 테더의 도미넌스가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. 즉 지금 현재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테더 도미는 반대로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더의 움직임도 좀 의미 있는 이런 하락 추세가 보이고 있어서 지금 비록 뭐 가격이 하락을 하지만 이 추세가 기존과는 다르게 지금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장을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USDT의 도미넌스와 좀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거시적인 지표인 이 달러 지수 DXY 지표를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. 그러면 제가 공유했던 이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미국 달러 지수를 의미하는 건데,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 연준의 FOMC 이후로 거의 한 104포인트에서 102포인트대로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때가 이제 올해 7월, 그러니까 이때가 살짝 요 1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, 그래서 추후에 이 100선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본격적으로 이제 현금이 아닌 요 자산 선호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, 그러니까 뭐 미 증시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도 함께 또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그러면 이 달러 지수도 약간 좀 더 이 시계열을 좀 길게 놓고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때, 그러니까 2010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이때가 또 비트코인 불장이었잖아요. 그래서 이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이라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 반대로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락을 그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때가 이제 2022년, 그러니까 이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졌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이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 시중에 돈이 마르다 보니까 이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에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반대로 이런 급격한 하락을 또 하기도 했어요. 그러다가 이때는 이제 올해가 들면서 비트코인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,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달러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의 움직임이 유난히 좀 변동이 있었는데,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확실히 좀 구별되긴 했어요. 그러니까 이 2022년 때는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만을 하게 되니까 비트코인이 큰 그림에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, 올해는 약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, 그래서 이때가 이제 올 초를 나타내는 거고, 이제는 이제 올해 7월부터
이때가 한 10월 초까지인데, 이때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가 이때 한때는 100선을 깨더니만 그 이후로 계속 또 상승을 하더니 이 106선까지 이렇게 또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이때가 이 비트코인이 31K를 찍고 그 이후로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이때 거의 25K선까지 하락을 또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정말 이 달러 지수의 움직임과 정반대로 흐르게 된 것이고, 그렇다면 또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10월달 이후로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이 연준의 FOMC 이후로 좀 더 급락을 하게 된 것인데, 그런데 또 이에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10월 말 이후로 요런 또 마찬가지로 급격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이 달러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러 지수가 최근에도 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추세가 여전히 이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대로 이 상승 추세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추정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에 이런 하락에 좀 매몰되기보다는 이 거시적으로 좀 큰 그림을 읽는 것이 반드시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이제 조만간 이 랠리를 좀 펼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표가 좀 보여가지고 그것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면, 그러면 제가 공유했던 그 자료로 말씀을 드릴게요. 요것인데, 이것도 맥스라는 한 인플루언서가 어제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의 장기 추세선 지지를 테스트할 때마다 대규모 상승 랠리가 촉발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,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의 모든 제 테스트는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. 그래서 역사가 반복된다면 2024년 1월에도 비슷한 반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. 그러면서 이 차트를 또 첨부를 했는데, 그러면 이 차트를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더리움 BTC 차트인데 2016년부터 현재까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이때 2017년 1월에 이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,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에 맞닿을 때가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, 2020년 1월, 2021년 1월 해가지고 이 상승 추세선을 맞고 이렇게 또 큰 랠리가 나왔고, 마찬가지로 이때도 이런 랠리가 나왔고,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런 이 랠리가 나왔는데, 그런데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상승 추세선에 딱 맞닿아 있어가지고, 그래서 이제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이런 좀 랠리가 나오면서 요 삼각 수렴을 또 깨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 차트는 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차트의 움직임이 맞는지 또 팩트 체크를 해보긴 했어요. 근데 진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의 이 상승 추세선이, 그러니까 거의 지금 7년 동안의 이 상승 추세선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사실 뭐 1월 달마다 이렇게 붙었다라기보다는 이때도 보시게 되면 2019년 9월 달에 딱 맞닿진 않았는데 거의 요 부근까지 하락을 또 하긴 했어요. 그런데 뭐 제가 보기엔 그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, 일단 이 선을 맞닿게 되면 결국엔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이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것은 강력한 지지선이었다는 것이,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맞닿아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지금 요것이 지금 주봉으로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뭐 당장 뭐 오늘 내일의 움직임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진 않다 하더라도 뭐 이번 달이 될지 뭐 다음 달이 될지 그것은 알 수는 없지만, 어쨌든 이 강력한 지지선에 지금 또 맞닿은 만큼 이제는 이 이더리움이 반등을 하면서, 그래도 아직까지 이 이더리움이
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좀 이 비트코인보다 더 괜찮은 움직임을 보인다라면 제가 여기에도 쓰기도 했지만 다른 알트코인들 역시 좀 순차적으로 랠리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12월이 되든 1월이 되든 그 시점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를 겪고 있지만 여기에서 과연 진짜 얼마나 더 빠질지는 정확히 또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.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요 장기적인 좀 거시적인 이런 흐름을 안다면 지금 과연 이 단기적인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좀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하락에 너무 위축되기보다는 지금 추세를 좀 인지를 하면서 나에게 기회가 올지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시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